자, 지금 시간이 2023년 5월 24일, 수요일이죠? 오후 4시 16분입니다. 다우지수,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월봉. 매도는 중지. 매도는 중지입니다. 매도할 수 없죠. 매도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요. 이게 얼마죠? 여기 이 정도. 예. 그러니까 33,820대 부터 매도할 수 있고 그 위에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죠. 특이한 건 전고점을 못 넘었어요. 예? 분기봉은 아직 전고점을 못 넘었다고. 지금 아마 나스닥은 넘었을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넘었나요? 못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 필반도 아직 못 넘었고요. 예? 필반도 못 넘었고, 그 다음에 S&P는 넘었을 거예요. 예, S&P 넘었어요. S&P 넘었고, 필라델피아 못 넘었고, 나스닥 넘었고, 그 다음에 다우가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수가 다 전고점을 넘고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섹터는, 어떤 지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어떤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분기봉 종가 하락했죠. 예? 분기봉 종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 하락하면서 분기봉도 하락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건 28,000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올라오면 또 말 바꿔야 돼요. 예? 다시 올라오면 말을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세요. 28,000대. 그러니까 지난 분기 종가 위로 못 올라오면 28,000대로 내려가는 거고, 지난 분기 종가 위에서 움직이면 문제 없는 거고. 근데 종가는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변수가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가를 깼다. 그러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만들어진 한 31,400대, 31,429. 예, 여길 붕괴했다. 그러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8,000대까지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아직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전봉 저가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전봉 저가를 깨지 않아야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아직 저가 안 깨졌죠. 그러니까 저가 안 깨면 매수입니다.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해요. 근데 저가를 깼다.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를 깨. 그러면은 매수 없는 거예요. 이번 주는. 자, 이번 다른 매수가는 있는데 저가 깼으니까 매수할 수 없고,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는데 만약에 저가를 깼다 그러면 여기도 매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지난주 저가를 깼어. 그러면 내일 오늘 저가 안 깨면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봉 가지고. 주봉 가지고 매수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봉을 보시고 저가를 안 깨면 매수를 하는데 저가를 깨면 매수 못 하는 거예요. 일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주봉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주봉에서 여기서 띵글을 지우고 봉만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봉만 쫙 보여드리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재미삼아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주봉이 내린 거예요. 코로나 때 주봉이 이렇게 쭉 내렸다가 갑자기 쭉 올라오는데, 여기가 언제냐면 11월 2일이에요. 2020년 11월 2일이고 이게 11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9일이 월요일이잖아요. 11월 9일. 11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갭이 있어요. 그죠?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신을 발표했죠. 백신. 확률 90%가 넘는, 예방 확률이 90%가 넘는 백신이 나온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그 백신 가지고 이만큼을 올렸어요. 물론 이제 유동성을 풀었지만 시작은 백신 발표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4천만 명이 넘게 백신을 맞았어요. 예. 그러면 90% 확률이잖아요. 90% 확률이면은 4천만 명, 400만 명, 40만 명. 40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려야 돼요. 나머지는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인구의 4천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얘기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 만든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감염자 수로 계산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4천만 명이 걸려요? 4천만 명이 접종을 했는데 40만 명만 걸려야지. 제가 지금 이게 띵글이잖아요. 띵글의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럴 거잖아요. 왜냐하면 90% 확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백신도 똑같아요. 자, 요 갭, 여기서 왔죠. 이게 2022년 9월입니다. 저는 이걸 메꿀 줄 알았어요. 이걸 메꿀 줄 알았다고요. 이걸 여기서 메꿀 줄 알았어.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근데 아직 갭을 안 메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메꿨을까? 그냥 이거 요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쵸? 여기서 꼬리만 요렇게 더 해주면 되는 걸 왜 굳이 메꾸지 않았을까? 이건 메꿔야 되는 갭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저에겐 의문이에요. 진짜 세력이 있다면 메꿔야죠. 이것도 메꿨잖아요. 이거 이게 코로나 갭이잖아요. 근데 이걸 메꿨다고. 메꿨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메꾸는데 이걸 못 메꿔? 그게 의문인 거죠. 근데 언젠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죠? 그래서 이걸 안 메꾼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이 이렇게 가는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거면 메꿔야지.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걸 메꾸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방향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 저가입니다. 그쵸? 이게 2022년이니까 이건 2020년 11월이고 요건 2022년 아마 9월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뭐 2021년은 뭐 여기 있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작년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기 2023년 6월 종가가 전분기 종가보다 낮다.
아래다. 그러면 저는 이 갭을 메꿀 거라고 봐요. 근데 이 갭이 작년 저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것만 관찰해요. 예. 2020년 11월 달에도 똑같이 봤어요, 이거를. 아, 여기 또 있네? 이거 안 메꾸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2021년 이후에도 계속 하락표를 가졌던 게 저 갭을 본 거예요. 중간에 어떤 분들이 계속 갭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요런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갭을 2022년 9월 달쯤에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다우지수에서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분기봉의 종가를 하락시킬 수 있을 만한 악재가 뜨면 충분히 작년 저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이에요.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 확신한다 그러면 따라할 거니까. 자, 그래서 지켜보자고요.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봉에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가 상승 구조고요. 이번 주에 음봉 나면 다음 주부터 하락 구조인데 5주 정도 하락하기 좋아요. 5주예요. 1주가 아니라. 그럼 5주 하락이면 예, 꽤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칠게요.